트럼프 유세장에서 한 코미디언의 쓰레기선 발언에 푸에르토리칸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 경합지 승부에 영향을 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3분기 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로 발표돼 예상을 웃도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에서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등록 유권자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보행성 폐렴이 급증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통일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어야 한다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한 코미디언이 발언한 쓰레기섬이라는 말에 푸에르토리칸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 이들이 사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경합지들에서 승부를 뒤집는 변수가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칸들은 펜실베니아에 48만 6천 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30만 명 이상이 유권자들이어서 최대 경합지의 승자를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충격으로 트럼프 유세장에서 터져나온 쓰레기선 막말 파문이 닷새 남은 최후 승부에서 최대 변수로 큰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 데미지 컨트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인종차별적인 막말 파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나보다 라티노, 푸에르토리칸들을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obody loves our Latino community and our Puerto Rican community more than I do. Nobody.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I've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any president by far. 트럼프 후보는 대신에 팍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으로 발언했다는 코미디언은 잘 모르고 우리 선거본부와는 무관한 사람의 개인 표현일 뿐이라고 거리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일요일에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한 코미디언은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쓰레기통이 됐다는 트럼프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떠다니는 쓰레기섬이 있는데 그것을 푸에르토리코로 부른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이에 미 전역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들이 분개하며 표로서 심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 등 경합지 승리, 나아가 대통령 당선을 한꺼번에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허링케인급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최대 일간지가 즉각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미 본토에 살고 있는 600만 동포들은 트럼프를 거부하고 해리스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백악관 남부정원으로 꼽히는 엘립스에서 무려 7만 5천 명의 군중이 움집한 가운데 전파한 크로싱 아기먼트를 통해 속 좁은 폭군, 보복만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새 세대 새 지도력으로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ime to turn the page on the drama and the conflict, the fear and division.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America. 엘립스는 4년 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사당 정권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받는 연설을 했던 같은 장소이고 군중 규모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경합지들에서 여전히 1%포인트 안팎의 추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을 깰지도 모르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충격으로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쓰레기선 막말로 트럼프 후보가 막판 치명타를 맞을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340만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예선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11월의 본선에서는 투표할 수 없는 대신에 미 본토로 이주해온 590만 명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밥 펜실베니아에 푸에르토리칸이 48만 6천 명이나 몰려 살고 있고 그중에 30만 명 이상이 유권자여서
주 전체에서 3.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0.2포인트 우세를 일순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칸들은 이어 조지아에는 13만 1,000명, 노스캐롤라이나에는 11만 5,500명, 애리조나에 6만 5천 명, 위스콘신에 6만 1,500명, 미시간에 4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어 면던 날 차이의 박빙승부를 뒤집히게 할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로 발표돼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는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3.7%나 급등해 예상을 웃도는 성장 탄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2.8%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 2.8%는 2분기의 3%에 비해 약간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6%를 웃돈 호성적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급속히 냉각되지는 않고 건전 성장률로 꼽히는 3% 안팎에서 호조를 유지해 강한 탄력,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경제 성장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3.7%나 급등한 덕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느냐에 달려있는 내수 경제인데 3분기에는 3.7%나 급등하며 전체 경제 성장률을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시켜줬다는 뜻입니다. 3분기 석 달 동안에는 이와 함께 수출입도 급증해 높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동안 미국의 수출은 8.9%나 급등했고 수입은 11.2% 대폭 올라 활발한 교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1.6%로 저조했다가 2분기에 3%로 급등한 데 이어 3분기에 2.8%로 선방하며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 호조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우려를 거의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선거일 전에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 가운데 전체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31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11월 1일에는 10월 고용 성적이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물가 진정과 고용 및 성장 호조로 탄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격 무기를 다소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대 경합지들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에서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등록 유권자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의 명령을 깨고 버지니아 주지사가 1,600명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을 취소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으로 엇갈린 선거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을 깨고 버지니아 주당국이 주민들 가운데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1,6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한 조치를 긴급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진보파 3명의 대법관들이 버지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수파 6명의 지지로 버지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이 잇따라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한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다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연방대법원이 긴급 개입해 판정해 줄 것으로 요청해 관철시킨 것입니다. 연방법과 버지니아 주법에는 미국 시민권자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로서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들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에서는 DMV에서 매일 체크한 결과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유권자 등록을 포착해내고 소명 기회를 준 후 응답이 없는 경우 1,6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는데 다시 복원할 필요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시민단체들은 유권자 등록을 취소당한 1,600명 중에는
당국의 실수나 당사자들이 DMV 양식에 잘못 표시한 이유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도 취소당할 수 있다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연방지방법원과 리치몬드 소재 제4연방항소법원은 국가유권자 등록법상에는 유권자 등록 취소 등 모든 조치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며 버지니아 주당국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600명의 유권자 등록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법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취소 조치가 선거일로부터 꼭 90일 전인 8월 6일에 취해졌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유권자 등록 취소를 유지시켜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버지니아 주당국은 DMV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비시민권자들을 체크해왔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매일 체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매일 체크한 결과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1,600명의 등록 유권자들의 등록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다만 알라바마에서도 버지니아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는데 비시민권자로 포착돼 유권자 등록을 취소당한 3,251명 중에서 2천여 명이 미국 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로 파악된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성 폐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경미하다 해서 보행성 폐렴이라 하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200만 건 이상 감염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감염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성 폐렴은 미세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렴 관련 응급실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3월 31일에서 10월 5일까지 미 전역의 모든 연령대에서 보행성 폐렴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월에 정점을 이루고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보행성 폐렴 진단을 받은 2세에서 4세 아동의 비율이 1%에서 7.2%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5세에서 17세 사이 아동의 경우 진단 비율이 3.6%에서 7.4%로 증가했습니다. 보행성 폐렴은 미 전역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 감염되며 다소 흔한 질병이지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감염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보행성 폐렴은 가벼운 형태의 폐렴으로 비정형 폐렴이라고도 불립니다. 폐렴은 폐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침상에 누워야 하지만 보행성 폐렴을 앓은 사람은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걸어다니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호흡기를 통해 이동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에서 나오는 타액으로 인해 감염되며 학교, 기숙사, 요양원과 같은 혼잡한 환경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카고 한 어린이병원의 토드 플로린 박사는 일반적으로 이 유기체에 감염된 어린이가 2%에서 5%인데 지금은 10%에서 20%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2세에서 4세 연령대의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행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피곤함, 발열, 두통, 기침, 목쓰림이 증상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설사, 재채기, 코막힘이나 콧물, 구토, 눈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각국의 전문가들과 한인사회 그리고 탈북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워싱턴 컨퍼런스가 29일부터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태용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역대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과의 통일을 지향해왔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과의 통일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는 통일 전략을 전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을 한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선긋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길을 폭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전략을 다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한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워싱턴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29일 전날 탈북 외교관 출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존에는 민족 간의 통일 전략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통일 대화를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북한 당국은 그럼 안 하겠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과 직접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 요건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통일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남북한의 정부 당국이 통일의 주체였어요. 지금은 통일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 이게 대단히 달라졌어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전쟁으로 이끄는 적화통일, 군축협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통일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가 미인정 등을 위해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겠다고 하는데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니까 우리 혼자의 물론 이건 안 돼요. 동맹을 굳건해서 북한의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확장 억제력을 가지고 핵전쟁을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고 하다라니. 세계 각국의 전문가, 학자,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 컨퍼런스는 전통적인 강연 및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자와 참석자 간의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서 잇따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 격차, 현실 격차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참석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식의 격차, 또 현실의 격차를 극복해 자유와 기회를 찾아가고 또 기존의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귀한 자산입니다. 세계와 지역, 국경을 넘어서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공동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민주평통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보다 창의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